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랑 어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은정 강사입니다. 우리 총 이제 35개 강의로 수업이 진행될 테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OT 끝나고 나서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뭐 품사 강의라든지 아니면 중국어 뭐 어법 구조 강의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품사와 문장 성분 강의는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는데 오늘 배울 부분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각조각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어, 수어, 목적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뭐 동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내 머릿속에 이게 품사, 문장 성분, 맵이 그려질지 그건 조금 제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첫날 강의는 항상 품사와 문장 성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우리 35강에 이어서 계속 뼈대가 될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我吃饭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너무 쉽죠, 여러분. 나는 밥을 먹는다예요. 나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되고 추라는 것이 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품사로 또 묶게 되면 원은 대명사가 되고요. 추는 동사가 되고요. 판은 명사가 돼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성질을 묻는다면 그것은 품사고요. 그것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 것도 같은데 조금 헷갈려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우리 바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품사라는 것은요. 이제 조각조각 채소 단위로 쪼갰을 때 그것이 갖는 성질이에요. 중국어에서는 13품사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명사라는 것이 있죠. 사람, 사물, 장소, 방위를 나타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지혜 언니, 미엔바오 빵, 그리고 이위엔 병원, 그 다음 지엔미엔 앞이라는 방위 명사예요. 그 다음 대사. 대사는 중국어에서 따이츠라는 말을 써요. 대신할 대자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는 박은정 강사고요. 여러분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그, 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다 사물마다 이름이 있어요. 책상, 의자, 책. 근데 이것 좀 줘봐. 그것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명사, 중국어에서는 따이츠,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요. 니, 타, 타, 这个什么 이런 것들이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 동사. 동사는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 행위, 존재, 소실, 심리 상태, 발전, 변화 등을 나타낸다. 听, 写, 视, 有, 喜欢 이런 것들이에요. 听, 듣다, 写, 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 동사고요. 시는 판단이에요. 뭐뭐이다. 그 다음 요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책가방 안에 많은 책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존재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시환, 좋아하다, 뭐 심리 상태 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이건 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조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제 품사로 따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조동사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조동사라는 이름 자체에 얘의 역할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조자는 도울 조자예요. 그러면 동사를 돕는 품사예요. 그러면 어디에 올까요, 여러분? 맞아요. 동사를 도와주니까 동사의 조수예요. 조수가 메인을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동사 앞에 쓰여서요. 동사를 도와요. 그런데 사실 이 조동사를 불러들이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 1단계, 2단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要, 可以, 能, 여러분 아시죠? 应该 이런 것들 다
조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想,可以,要,应该 이런 것들 모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의 특징 그리고 조동사 어떻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그 부분은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형용사는 여러분 너무 쉽죠. 네,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형상, 행위나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예쁘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이런 것들 다 형용사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쫑 그러면 무겁다라는 뜻이고 하우칸 예쁘다, 비엔이 싸다, 카이신 기쁘다 이런 것들 다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수사. 수사는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숫자예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들. 그래서 량, 우, 시 이런 것들. 수사가 하는 역할은 수량, 숫자의 양, 한 개, 두 개 이런 거나 혹은 순서, 第一, 第二 이런 것들을 셀 때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양사입니다. 양사. 우리도 물론 양사가 있어요. 한 개, 한 마리, 한 벌 이런 거 쓰죠. 근데 중국인들은 특히나 양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주 쓰는 양사는 우리 뒤쪽에서도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을 셉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물을 세는 것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지엔 이프 한 벌, 그 다음에 이双鞋 신발 한 켤레, 그 다음에 이티아오 쥔즈 뭐 치마 같은 거 좀 긴 옷 있죠. 원피스라든지 이럴 때 디아오를 쓸 수 있어요. 사람의 동작 같은 경우는 츠 같은 거요. 한 번, 뭐 회, 일회 이런 것들을 셀 때도 양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명사, 물건을 세는 것을 명량사라고 하고요. 동작을 세는 양사를 동량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말은 우리가 뭐 잊어도 좋고요. 양사는 사물을 셀 수도 있고 동작의 양, 다시 말해 횟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중요하죠. 부사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 범위, 시간, 정도, 긍정, 부정, 어기 등을 나타내는데 우리말이랑 부사는 똑같아요. 다 왔어, 안 왔어, 방금 왔어, 정말 좋아, 진짜 싫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사예요. 또, 시환, 그들은 다 좋아해요. 깡깡来了 방금 왔어요. 非常好看 정말 예뻐요. 不去 안 가요. 难道不知道吗 설마 몰라? 이런 것들 다 부사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고요. 부사 파트에서 자세히 부사의 종류 그리고 부사의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근데 전치사는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전치사 어디 어디에서 뭐 어디 어디로 이런 것들이 전치사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서 갈 거야. 나로 간다. 나 향하여 걸어 이런 말 안 되잖아요. 나 이곳에서 뭐 할 거야. 나 앞쪽으로 갈 거야. 나는 왼쪽으로 꺾을 거야. 이렇게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명사나 대사랑 같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쓰인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냐면 구를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대사와 함께 쓰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동사나 형용사,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이, 누구누구에게, 또이니, 너에게, 我对你说, 내가 너에게 얘기해. 给, 누구누구에게, 我给你买, 내가 너에게 사줄게. 向, 그러면 어디 어디를 향하여 向右拐 뭐 이럴 때 往右拐 이럴 때 어디 어디를 향하여 关于 무엇에 관해서라는 거거든요. 关于中国茶的书 중국 차와 관련된 책 뭐 이럴 때 뭐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역시 뒷부분에서요. 전치사 파트에서 종류와 특징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맵만 그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우리 말 그대로 뭐 그러나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리엔츠라고 해서 연사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라는 말을 쓰죠.
虽然비록 뭐뭐이지만 但是 그러나 因为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조사. 네, 조사는 助词예요. 아까 전에 조동사는 助动词였고요. 이번엔 조사예요. 얘는 동사의 조수가 아니고요. 그냥 조수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단어 혹은 구 뒤에 쓰여 어법적 관계를 돕거나 어기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뭔가 떨거지처럼 생겼어요. 이름절로 되어 있고요. 얘 자체가 막 뜻을 갖진 않는데 어법적 작용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일러 왔다. 러 자체는요. 사실상 왔다, 뭐뭐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작의 완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했을 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티엔치렁러 추워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러, 저, 꾸어, 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 역시 우리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감탄사, 말하는 사람의 느낌, 놀람, 응답 등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세 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놀랄 때 야! 와! 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게 감탄사고요. 여기 보면 아, 와, 야 이런 것들이고 의성사, 네, 의성사라는 말, 사물이나 사람, 동물, 자연 등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화, 뭐 콸콸콸, 뚝뚝뚝 이런 거. 그 다음에 쿵, 꽈당 이런 것들 있죠. 외우실 필요는 뭐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번엔 문장 성분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품사 13개가 있었어요. 명사가 있었고 동사가 있었고 형용사가 있었고 대명사가 있었고 조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고 되게 많아요. 그것들이 문장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주어, 수어, 목적어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주어,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어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我去学校 내가 학교에 가요. 나는 학교에 가요.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수어, 주어의 행위나 상태 성징들을 서술한다. 그래서 서술어, 술어 이런 표현을 쓰죠. 我去学校 난 학교에 go 간다 라고 할 때 이 취가 지금 수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어,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낸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 어디에 가거나 혹은 어디 어디로 가거나 혹은 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我去学校 난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요. 이럴 때 얘가 목적어가 되죠. 얘는 좀 빨리 넘어가고 이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잠깐 맵을 그려드리면 주술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먹는다 밥을 이렇게 되죠. 중국어는. 그러면 내가 앞에 꾸며줄 수가 있죠. 이러이런 내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가. 혹은 13살인 내가. 어제 중국에서 막 돌아온 내가. 요 앞에는 화려한 성분들이 다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해요. 제한해주고 한정해준다고 해서 목적어, 밥은 밥인데요. 엄마가 갓 지어준 밥, 뜨끈뜨끈한 밥 이런 거 다. 이런 것을 뭐라 하냐? 관형어라 해요. 그 다음에 수어 앞에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부사어, 중국어에서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에서 먹고요. 혹은 그랑 같이 먹고요. 방금 먹었고요. 안 먹고요. 이런 것들을 부사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어 뒤에서 이번에는 그 수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해요. 우리 보충 수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죠? 메인 수업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수업이 보충 수업이에요. 수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보충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보어라고 해요. 그럼 같이 볼까요? 수어 뒤에 쓰여 결과, 정도, 가능, 상황, 수량 등을 수량 등 수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건 문장으로 볼게요. 我刚刚吃完了 원래는 먹다라는 동사인데 거기 뒤에 다 먹었다가 온 거예요. 이름을 외울 건 아니지만 얘를 결과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짠칠라이 일어나다예요. 질라이는 밑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일어나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보어라고 해요. 그 다음 팅더동마 팅더동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이것은 가능보어예요. 그 다음 说得很快
선생님 말 너무 빨라요. 很快. 말하는 게 너무 빨라요. 이런 것을 정도보어라고 해요. 去过一次, 내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동작의 양, 횟수를 센다고 해서 이것을 동량보어라고 합니다. 等了一个小时, 1시간을 기다렸어. 1시간이라는 양을 기다렸어. 그래서 이것을 시량보어라고 해요. 보어 부분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볍게 여러분한테 설명만 드렸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수러 뒤에서 결과, 방향, 가능, 정도, 동량, 시량 등을 나타낸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뒷부분에서 보어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긴장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러 앞에 위치해서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러 혹은 문장 맨 앞에서 동작이나 전체 문장의 상황을 설명한다. 네, 이음절의 어기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도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쉼표를 딱 찍어가지고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수로 앞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我很喜欢他. 나는 그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很. 我想去中国. 나 중국 가고 싶어요. 想 조동사고요. 我今天在家吃饭. 나는 오늘 집에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네, 이거 전치사구입니다. 그 다음 관형어, 주어와 목적어 앞에서 명사나 대사를 수식 제한한다. 어떠어떠한 무엇, 어떠어떠한 무엇 이렇게 수식 제한하는 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문장, 小王的朋友今天去张老师的家 이거예요. 샤오왕의 친구가 오늘 장 선생님네 집을 가요. 여기서 주어는 여러분 친구가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어떤 친구냐면 샤오왕의 친구예요. 그리고 어떤 집이냐? 장 선생님의 집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어 13품사와 6개의 문장 성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我的儿子已经看完了那本书.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품사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해봐요. 我라는 것은요. 나, 이름이 있는데 나, 너, 니, 나, 너, 그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대명사라고 해요. 그럼 대명사가 온 거고 더자는 조사입니다. 儿子 아들이니까 명사, 이징하면 부사, 칸하면 동사고요. 완 역시 마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러는 조사예요. 나는요 대명사고요. 버는요 양사입니다. 그리고 수는요 명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품사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뜻을 갖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요. 얘가 무슨 성질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품사들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석해봐요. 나의 아들은 이미 그 책을 다 봤대요. 그러면 먼저 수러를 잡아요. 칸. 얘가 수러예요. 그렇죠? 봤어. 누가? 얘가, 아들이. 얘가 주어예요. 그럼 주술 무엇을 봤어? 목적어. 주어, 수러, 목적어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나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관형어 더. 조사는 문장 성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 더 주어가 되고 이징이라는 것은 수로 앞에 위치하는 거 부사어. 그 다음 완은 결과 보어가 돼요. 왜? 수러 뒤에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은 다 보어. 그 다음에 나번 이거 전체가 뭐가 되냐? 관형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5개를 풀 거거든요. 이걸 뭘 풀 거냐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쪼개는 걸 조금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헷갈리거나 혹은 막 머릿속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지금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풀이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지 화면을 하신 다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직 복습을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저랑 같이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吃苹果를 품사와 문장 성분으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우선 해석을 했을 때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我吃苹果. 그럼 얘의 품사 어떻게 되죠?
대명사가 되고요. 얘는 동사가 되고요. 얘는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이에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 어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내가, 나는, 은는 이가 먹는다 술어, 무엇을? 빙구어, 사과를. 그쵸?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 문장이 되고요. 두 번째 거, 我不去图书馆. 나는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이 문장. 품사와 문장 성분으로 어떻게 나누실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我不去图书馆. 이렇게 최소의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我는 대명사, 不는 부정부사, 去는 동사, 图书馆은 명사예요. 그런데 문장에서 去는 수어가 되고요. 누가가? 내가. 주어, 그 다음 목적어, 图书馆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정부사가 뭐가 되냐? 부사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他是妈妈的朋友. 그는 우리 엄마의 친구예요. 이 문장을 갈라보면 他是妈妈的朋友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품사를 한번 적어보고 문장 성분을 적어보면 타는 대명사가 되고 시는 동사가 되고 마마는 명사, 그 다음 조사, 그 다음에 명사가 됩니다. 이것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수러 일단 시가 되고요. 누가, 그가 뭐예요? 목적어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 엄마의 친구. 그러니까 이 성분이 바로 이것을 수식해 주니까 관형어가 됩니다. 조사는 문장 성분을 갖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他在中国学汉语. 그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해요. 이 문장을 한번 갈라볼게요. 他在中国学汉语.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품사는 어떻게 되나요? 타는 대명사, 짜이는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중국어는 명사, 그쵸? 장소 명사, 쉐는 동사, 그 다음 한유는 명사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배우다라는 게 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주어는 그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중국어를. 근데 여기 볼게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항상 어떻게 이룬다?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구를 이룬다. 전치사 구. 그래서 얘는 덩어리가 되고요. 문장 성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상황어.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我刚刚买了一本书. 나는 방금 책 한 권을 샀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我刚刚买了一本书. 이렇게 다 쪼갤 수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뜻을 가지니까. 그럼 얘를 이제 품사로 나누면 我는 대명사, 깡깡은 부사. 특별히 시간 부사고요. 마이는 사다 동사, 그 다음에 조사, 수사, 양사, 명사가 됩니다. 이것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우선 수어를 중심으로. 산다. 누가? 내가. 무엇을? 책을 산다. 그런데 방금 샀어요. 이걸 부사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샀어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2번 자체가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我刚刚买了一本书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어 품사 13가지, 13품사라고 불러요. 명사, 대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그 다음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13개를 막 뭐였지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어들을 봤을 때 얘가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문장에 들어가면 역할들을 해내는데 그때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이 주어 앞에 올 수 있는 관형어 순서대로 하면 그쵸? 그 다음에 수어 앞에 오는 거 부사어, 수어 뒤에 오는 거 보어예요. 그래서 6개. 보어, 부사어, 관형어 이렇게 하면 6개의 문장 성분이 끝나게 됩니다. 13품사와 문장 성분 6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법 진도를 쭉 나가면요. 그 학생은 부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머릿속에 맵이 그려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 칸이라는 단어를 하나 주면서 동사가 뭐예요? 수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할 거잖아요. 오늘이 1강이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수어가 뭔가요? 부사어는 지금 부사가 사용됐네요. 관형어 성분이죠. 꾸며줍니다. 이런 말을 썼을 때 아, 맞아.
13개의 품사와 문장 성분 6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게 100%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무한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주시고요. 내 머릿속에 13개의 품사 그리고 6개의 문장 성분이 딱 맵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강의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호흡이 맞아야 편할 텐데요. 첫날 강의라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또 강사가 어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35강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 마지막 강의가 갔을 때에는 저랑 착착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2강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